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십니까. 2024년 첫 번째 강연 시간인데요. 오늘은 함께 성장하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이타, 흥년 스터디 시간입니다. 2024년 첫 번째 시간은 바로 2024년 트렌드입니다. 오늘은요, 2024년에 탑 10 경제 문화, 또 그 중에서도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트렌드 10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왜 트렌드를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 경제라는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을 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또 돈을 지불하고 또 그 중에서 또 어떻게 이 투자를 하고 또 돈을 나눠주고 하는 이 흐름, 삶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10가지 트렌드를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나의 나의 목표, 내가 이룰 그 2024년의 목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나와 관련된 트렌드. 두 번째, 탑 10 트렌드를 보는 것.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의 목표 설정과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오늘의 스터디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요.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분초 사회입니다. 요즘에는 가격 대비 뭐 그러한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는 시간 대비를 시성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 전업주부들,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최저가를 최대한 검색하고 검색해서 또 그 최후의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싼 거를 샀어요. 근데 이제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 아까우니까. 시간은 time is gold. 시간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워라밸을 굉장히 중시하죠. 6시 딱 되면은 퇴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야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회사를 안 다니죠. 그리고 대학생분들, 또 저도 참 캘린더, 이런 일정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많이 쓰는데요. 대학교의 수업에서부터 아르바이트, 친구 약속까지 다양한 시간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최신 영화 뭐 결말 미리 보기, 그 드라마 결말 미리 보기 이런 순으로 이렇게 결말 미리 보기라는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요. 어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결말 미리 보기가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은 참 시간이 귀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애슐리를 갔는데 그 애슐리를 가니까 대기 시간이 한 80분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앉아서 앞에 앉아서 80분이라는 시간을 뭐 계속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캐치 테이블이라는 어플이 있어서 우리가 내 앞에 한 60팀 정도가 있다면 실시간으로 몇 팀이 빠져나갔는지 몇 분이 남았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유롭게 쇼핑을 하고 들어갔었던 아주 그런 기분 좋은 경험이 있는데요. 기다리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재밌게 기다리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는 분초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러한 가격도 굉장히 낮아지고 또 높아지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제주도에 원래 항공권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그 기간이 임박해서 항공권 자리가 또 이제 많이 남아가지고 또 임박한 경우에는 2만 원 아니면 3만 원에도 이런 티켓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또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시성, 시간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급하다 빨리빨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어떤 한 조사에서 응급의료팀, 의사와 응급간호사들이 쉴 틈 없이 일하다가 실수를 할 확률이 쉬었을 때에 비교해서 수십 배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잠시 쉬어가고 잠시 여백의 그러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트렌드였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뭘까요? 바로 호모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프롬프트는요, 인간이, 인공지능, AI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AI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단순한 그런 업무도 대체가 가능하고 또 전략 전술, 또 판사, 의사 이러한 전문직에서도 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번역가는 마찬가지고요. 근데 AI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바로 이 생성형 AI가 이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AI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AI들이 쓰는 언어가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쉬운 일상적인 언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또 스마트워치, 또 TV, 냉장고, 또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AI는 점점 가까워지고 또 영향력이 커지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윤리적인 이슈도 있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인데요. 감옥에 갔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이버 테러죠. 그 테러로 인해서 그 가짜뉴스로 인해서 S&P 지수가 1.5% 이상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만든 그런 음원이나 미술 작품은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 또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체크포인트, AI를 다루는 것은 누구다? 결국에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못하는 것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AI를 어떻게 활용하냐? 창의적인 부분들을 AI에 맡긴다면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 AI를 잘 다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트렌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트렌드. 육각형 인간. 무슨 말일까요? 생긴 게 육각형일까요? 아니요. 바로 완벽 지상주의입니다. 뭐 여섯 가지의 스탯이라고 하죠. 우리 육각형이라고 합니다.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완벽 지상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돈과 숫자로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수치화시켜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자수성가요. 흙수저였는데 내가 성공했던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열망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수저인데 타고났는데 이런 연예계에서 성공한 그런 아이돌들을 더욱더 따르고요.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존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타고난 집안이나 이러한 자산, 이런 것들을 더 동경하게 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성공했대라는 말을 들으면은, 걔는 그건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트렌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였는데요. 이제는요, 머리, 공부, 이런 트렌드들이 굉장히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재능이나 또 이길 수 없는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그런 집안, 이런 능력에 더욱더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체크포인트, 행복은요, 남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다운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집안, 내 자산, 또 내가 뭐 이렇게 멋있는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내가 어떤 회사에 다녀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트렌드, 무엇일까요? 바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인데요. 바로 뭐냐면, 가격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스크림 중에 메로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죠? 근데 그게 편의점에서는 1,500원입니다. 마트에서는요, 700원, 800원 정도죠. 근데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는 얼마죠? 이것이 500원, 600원입니다. 뭘까요? 이 가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할인점, 마트, 또 편의점에 따른 이러한 채널의 차이, 또 항공권 얘기 말씀드렸죠? 시간의 차이, 그리고
VIP 고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 또 옵션, 다양한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를까요? 가격이라는 것은 고객이 느끼는 가치입니다. 근데 고객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뭐 한다? 보인다. 근데 이제는 아는 만큼 아낀다. 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아웃백, 특히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그 쿠폰이나 제휴 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할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40%까지 할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요? 챙겨가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 그리고 어디에서 이 정보를 아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개인화, 초개인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맞춘 그런 마케팅 전략이 유행하고 있고요. 아는 만큼 아끼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이 네 번째 트렌드였고요. 다섯 번째는요. 도파민 파밍. 도파민이라는 것은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경험할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바로 재미를 쫓는 존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파민 파밍 시대에는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면, 분출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랜덤적인, 아주 그런 확률적인, 그리고 일탈적인, 왜 내가 일상적으로 안 하는 것들, 그리고 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무모한 도전을 즐기는 거죠. 또 스트레스를 일부러 받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적인 환경을 또 이렇게 탈출하는 것을 쾌락적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이런 도파민은 주로 나만을 위한 그 쾌락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도파민이 뇌를 오히려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지치게 한다고 생각을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그시 명상한다든지 타인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런 도파민과 세로토닌, 체크포인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즐겨야만 그 즐거움이 영원함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체크포인트 기억해 주시고 다음 트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트렌드 6. 요즘 남편 없던 아빠입니다. 바로 가정들, 그런 남성들의 성 역할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결혼 적령기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출산하는 사람들의 나이대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그 기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M4 세대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시 신데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6시까지는 가장처럼 돈을 벌었다가 6시가 딱 되면은 신데렐라가 된다는 거예요. 6시 되면은 주부로 터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성들한테 물어보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몸매 좋은 사람, 예쁜 사람. 그랬다가 이제는 어떤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상형이나 얘기를 하고요.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보이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집안 분담, 집안 역할 분담도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들은 참 설거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세척기 또 요리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또 그러한 그 결단하고 하는 것들 이런 기기들 또 청소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출산율이 적다고 젊은 청년들에게 말하기 전에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국가적인 지원이 굉장히 절실하고요. 또 남자가 육아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것을 굉장히 안이 꼽게 바라보는 이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스핀오프 프로젝트. 바로 스핀오프입니다. 스핀오프는 누에고치에서 뭐 시를 짜듯이 뭐 파생되다, 뭐 분리되다 이런 의미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주로 기업 부분에서 브랜딩, 또 기술, 조직 관리 측면에서 했다가 이것이 이제 개인의 경력 개발, 내 부업,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것들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같으면은 기존의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고객층들을 수요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브랜드 버거를 만들어서 패스트푸드 전문 업체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죠. 그리고 SBS 뉴스 같은 경우는 스브스 뉴스라고 유튜브 채널을 파서 또 쇼츠와 또 재밌는 뉴스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SBS 뉴스를 보게끔 만들죠. 또 MBC, 14F 뭐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또 재밌고 또 새로운 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핀오프 프로젝트는 고객 브랜딩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혁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빠르게 그리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핀오프, 기존의 것들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체크포인트.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것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더 키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바로 디토, 나도 소비입니다. 디토는 나도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과잉, 너무 지나치게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요. 그래서 이 디토 소비 세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스타,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를 따라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SNS,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가 10,000명이 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영향을 받고 나도 저거 사야겠다. 나도 저거 사야지. 이렇게 구매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퀄리티, 뭐 영상 정보, 뭐 어디 뭐 뉴스 이런 거를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을 따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추천하는 인플루언서, 또 일반인이지만 신뢰가 가는 전문가 이런 말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젠 텍스트가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디토 소비는요, 사람한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콘텐츠에게도 국한이 되는데요. 바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프레, 뭐 코스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플루언서들 또 만화 캐릭터들 이런 캐릭터 또 인플루언서가 입는 그런 옷들은 SNS에 보게 되면 상품의 가격과 브랜드가 나와 있습니다. SNS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고 또 자연스럽게 구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너무나 많은 하이 퀄리티의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브랜드를 집착할 필요가 없고 굳이 내가 이걸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살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물건, 그러한 옷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플루언서인가요? 아니면 팔로우인가요?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될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이것이 여덟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아홉 번째, liquid politan, 유연한 도시라는 뜻인데요. 도시가 마치 액체처럼 형태가 무수히 또 많이 변합니다. 이제는 이 도시의 개념이 그냥 정착 도시, 뭐 고정된 도시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잠은 안산에서 자고, 일은 서울에서 하고, 놀기는 인천에서 노는 이런 것처럼 액체처럼 이 도시라는 것이 엄청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고 또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에서는 도시는 대형의 건물들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뭐다? 있는 것입니다.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기업과 도시기획자,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지역과 지역을 잇고요. 그다음에 지역과 도심을 잇고요. 또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이러한 조직과 단체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안산에 살지만 자는 건 안산에서 자지만 일은 서울에서 하고 놀기는 인천에서 놀고 또 때로는
뭐 양양 뭐 그러한 곳에 가고 이게 플로팅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타났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는 그런 세대의 등장으로 이 도시라는 것은 연결, 어디에서나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지역 이동성, KTX, SRT 이런 이동 수단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더욱더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대규모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지역과 지역을 잇는 민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돌봄 경제입니다. Care-based economy. 돌봄 경제는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한부모,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케어를 받았다면 이제는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봄의 종류는 배려 돌봄, 정서 돌봄, 또 관계 돌봄이 있는데요. 이런 돌봄의 종류, 그리고 언택트 돌봄도 등장했습니다. 화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이렇게 지구 반대편이라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것이 트렌드 1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이슈입니다. 지금 빈익빈 부익부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지만 못 가진 사람들은 더 못 가질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소중한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고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달라는 그런 캠페인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돌보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트렌드이자 마지막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오늘의 이 10대 트렌드를 정리하면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로 균형입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타인을 위한 선과 행복, 이런 균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술, AI,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 그리고 이 사이의 윤리적인, 또 기술적인 그 변화들에 따른 균형.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경제 성장과 또 모두를 위해서 돌봄 경제, 이러한 것들, 사람들의 삶에는 다양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바로 연결입니다.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지역과 사람, 도심과 도심, 또 기술과 사람을 잇는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나올 만큼은 다 나왔고, 이 나온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중요하죠. AI를 통해서 이 인간의 창의적인 영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AI가 따라갈 수 없는 능력도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창의성도 중요하겠지만 창의성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연결하는 그 능력입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국에는 모든 기술 발전과 모든 문화 발전과 모든 경제 발전은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을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성, 인간력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변화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의 목표가 반드시 빛날 거라 확신하게 됩니다. 10가지 키워드,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 키워드들 중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2024년 내가 이룰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또 내가 이룰 나의 꿈은 무엇인가요? 더욱더 성장할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는 우리가 미래의 주인이자 또 스터디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네, 날이 추운데요. 건강 꼭 잘 챙기고 오늘 하루도 대단히 노고 많으시고 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